가슴에 피었네 피었네 영원히 피었네 백두산 삼상봉에 한라산 언덕 위에 민족의 벌이 되어 아름답게 피었네 별 중에 별 창공의 별 상천만의 가슴에 빛나가네 빛나가네 영원히 빛나네 이강산 꽃누리에 천국의 하늘 위에 민족의 꽃이 되어 아름답게 빛나네 일곱 가지의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이 되는가 안 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2020년 6월 12일 날 이거 개성공단에 우리가 돈 들여서 연락사무소 차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돼서 이 YTN에서 보도한 건데. 자, 북한이 오늘 오전에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통화 사진을 공개했죠.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통화 동영상입니다. 조금 전 중앙TV에 나간 화면입니다. 네. 앞서 어제 오후 49분이죠. 49분 개성 안에 있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장면입니다. 다른 중 이렇게 개성공단에 이거 새로 만들었는데, 원래 있던 자리 부숴버리고 새로 리모델링 했어요. 돈이 얼마나 돼? 99억 달러. 99억 원,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무릎보도 안 하고 부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회담한 내용을 무효다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시죠, 모두?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상하다. 이거 만들자고 공동연락사무소를 만들자고 합의를 했는데 북쪽에서 우리한테 물어보도 안 하고 그 돈은 우리가 다 들여서 만드는 건데 다 폭파시켜버렸으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이거 다른 데서 내가 캡처한 건데 뉴스 코멘터리라고 하는 것에서 캡처했는데 김여정이가 명령을 해서 부숴버렸잖아요. 터졌거든요. 폭파해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했던 민병두 전 의원하고 백성주 전 의원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만들지 않겠던 개성공단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느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그 영상, 사진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 철도 만들어준다.
도로 연결시켜준다 하는 약속을 했으니까 남쪽의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걸 실천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실천하려고 뭘 했느냐. 여기 보시면 이제 철로를 개선하는 외정시대, 일본시대 때 만들었던 외정시대 때 만든 철로를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한다 하는 걸 퍼포먼스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이 두 사람은 북한에서 온 대표고요. 여기에 철도 도로 연구 착공식에 이 두 사람은 남쪽의 대표가 나와서 이제 철도 연결시킨다 하는 착공식을 했어요. 착공식 하고 난 다음에는 남은 게 뭡니까? 실천하는 거잖아요. 철로를 깔아야 되겠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해놨나 같으면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유엔과 미국이 제재를 가해놨어요. 북한에 돈 쓰는 것은 안 돼. 유엔에서 결정해놨어요. 미국도 합법적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안 돼. 꼭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유엔 제재를 면제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허락한다. 유엔에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마나 한 가지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자, 착공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들어가서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유엔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김정일이한테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그 약속이 진짜가 되었습니까?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북한에다가 돈을 쓸 수 없다 하는 정도의 모든 것들은 북한에서 핵실험을 2006년이가 처음에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유엔에서는 안 된다. 북한에 돈 들어가는 건 안 된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착공식 하는 걸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화날 거 아닙니까? 이거 번에 안 될 걸 갖다 왜 이렇게 착공식만 하고 공사 진행은 안 하느냐.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새로 만들어나는 건물 폭파해보고 치아버리 이렇게 된 거죠. 이것은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거 4차 핵실험하고 난 다음에 시위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가? 여기 보면요, 북한 김정은 도발, 여야 정치인들이 같이 해서 북한을 대응하라 하는 프레카드를 걸고 피켓을 들고 이렇게 그걸 했습니다. 시위를 했어요. 그러면 북한의 핵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제재는 어떤 식으로 되어지느냐 잠시 보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18호에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북한 제재하는 것으로 시발이 되었어요. 그 북한이 무기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갖다 파는 거 안 돼. 그걸 만들어서 갖다 팔면은 제재 걸린다 해서 여기에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제1718호를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한에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2차 핵실험은 1차 2006년에 했지요. 2차는 2009년에 했지요. 3차는 2013년에 했지요. 4차는 2016에 하고 5차는 핵실험이 2016년 하고 6차 이때는 수소폭탄까지 만들었어요. 2차 대전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터졌는 거. 그래서 내가 일본 들어가가지고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다 둘러봤어요. 근데 히로시마에 가보니까 그게 2차 대전 끝날 때 북한에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던졌던 그 자리에 기념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봤어요. 쭉 보니까 참 핵폭탄 가는 건 참 위험하다. 이건 해서 안 되겠다 하는 걸 절실히 느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핵실험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거 안 돼 가는데 이때는 4차 핵실험 할 때는 모두 막 굉장했거든요.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요. 북한에 핵 가졌다 해서 별 생각 없어. 이 사람들 시위할 때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마트 같은데 라면 같은 거 다 동남아 없었어요. 왜? 지금은 보통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만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핵무기에 대해서 별로 겁나는 게 없어져 버렸다 이 말,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이 잊어버리면 잘해요. 금방 잊어버려요. 단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북한의 제재가 핵폭탄을 제조해가지고 과시하는 것 때문에 이건 안 돼! 하고 제재를 걸어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도로 만든다 하는데 그래. 제재 걸어놓을 때 도로 만들든지 뭐 하든지 북한이 돈 가지고 하는 건 안 돼! 해놨는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북한 철도는 어떻게 나와주려고 했느냐? 보시면요. 자. 동해선, 고성에서 올라가서 두만강까지 선을 놔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경의선, 개성에서 심의주까지 올라가는 선을 깔아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돈이 얼마나 드느냐? 돈은 22조 7천억 원이 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22조 7천억이 든다고. 그러면 22조 7천억 원이 북한에 들어가야 도로를 만들고 철도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회담할 적에 유엔에서 결의를 받아서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유엔이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식만 하고 채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회담 장소에서 서로 결의했던 내용 속에 실천했던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완전한 비핵화 실현, 북한의 핵을 포기했습니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헌일이다. 두 번째, 올 안으로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실제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대책이 없죠. 휴전 국가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이 도장을 안 찍고 대한민국에 가서 얘기할 자격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미국이 원하고 북한이 좋다 하고 중국이 좋다고 합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미국이 반대해요. 이게 안 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 만들었잖아요. 북한에서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평화지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어렵습니다. 평화지대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남북 군인이 70%가 휴전선 놔놓고 남북으로 전진해가 있어요. 근데 휴전선에 요즘 얘기를 들으니까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가지고 북한에 전기를 공급하겠다 하는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왜 그런가 하니 원자력 발전소,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 어디에 있습니까?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원자력 발전소를 차려가지고 발전을 해서 보내려고 하면요 우라늄을 태워야 되잖아요. 엄청 열이 나잖아요. 이 엄청 열이 나는 원자력 발전소를 식혀야 되잖아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휴전선에 엄청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휴전선 근방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세를 놓으면은 발전소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물이 공급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물이 공급 안 되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유, 북한에 전기 없는데 우리가 전기 보내주는 거 좋잖아요.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왜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이거 꼽혀요.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 이거 끝났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북한 철도 이거 안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을에 방북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간 거는 했어요. 다른 건 다 못했어요. 약속한 건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거든요. 앞으로 시간이 가게 되면 지금 못한 것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오늘 강의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보면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이유 중에서 큰 것이요. 미국이 처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핵을 뺏으려고 했어요. 김정은이가 핵을 놓겠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본 여론조사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요. 98%가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 안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해버리면은 북한 살 맛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핵을 갖고 있게 돼 있어. 핵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당장에 남쪽하고 경쟁해서 남쪽에 사는 것만큼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혹시 포기할지 모르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죠. 그래서 미국의 국무장관입니다. 이분은요, 토니 블링컨이라고 하는 현재 이번에 새로 정권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국무장관이 2월 22일 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군축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국무장관이 가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을 한 주제가 무엇인고 하니 이겁니다. 미국의 북한 핵무기 정책하는 걸로 해서 연설을 했어요. 그 연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첫째요. 자, 그럼 미국의 동맹국이 대한민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과도 협의하겠다. 그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일본, 미국하고 동맹입니까? 아닙니까?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해결하는데 미국이 일본하고 협력하겠다.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그 다음에 그 옆에 뉴질랜드, 다 미국하고 동맹국이거든요. 그 다음에 필리핀, 그 다음에 태국, 베트남, 저 유럽에 가면은 영국,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 다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과 이런 나라들이 다 이거 세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힘을 가진 나라들이잖아요.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그런데 참 이게 사실 같으면 큰일이죠. 일본은 미국하고 절대적인 동맹국으로서 같이 행동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동맹국인데 중국하고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맹은 미국하고 하면서 그리고 북한하고 가깝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이라면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두 번째 이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에 따른 위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은요. 궁극적으로는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아닙니까? 그죠?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미국이 최종 목표는요. 북한의 핵무기 뺏는다는 거예요. 미국이 거짓말시키겠습니까? 이를 제거하는 국가 안보에 따른 원칙입니다. 미국의 원칙이 이렇게 결정됐다는 거예요. 개인이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원칙이 결정되어 있다. 이를 제거하는 국가 안보에 따른 원칙과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고 있다. 이렇게 국무장관이 안전보장 유엔 군적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하고 연결해가지고 세계가 북한의 핵을 포기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 대열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려우겠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다. 여기 한국과 북한이 마주 앉아서 회담 안만 해도 이건 헛일이요. 별 볼 일 없다 이 말입니다. 유엔과 미국이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전에는 계속 압박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2016년에 했던 북한과의 회담,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하고 싱가포르에서 한 회담 있잖아요. 그것은 다 무산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성사된 것이 별로 없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1회차로서 통일을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통일의 기본적인 바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저 계획은 2회차는 분단국가 통일 사례, 지구상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단국이 5개 생겼어요. 그 분단국이 통일도 하기도 한 나라가 분단국이 있고 아직 통일 못하고 우리 밑으로 통일 못하는 그런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분단국가 통일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단국의 통일 전략. 나훈아 하는 사람이 금년도 설에 KBS에서 나와서 노래 부르러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가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들은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자기가 제일 듣기 싫은 것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는 소리 제일 듣기 싫다 했거든요. 그러면 나훈아를 가는 사람이 통일되는 걸 반대하느냐? 아니에요. 통일되는 걸 왜 반대하겠어요, 그분이? 그럼 왜 그러냐? 입으로만 통일하자 해야 통일이 되느냐? 안 된다. 통일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통일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북 회담한다 해가지고 춤추고 김정은이 환영한다 하는 거, 그건 그 사람들 환영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니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통일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려고 하면은 통일 전략이 필요합니다. 통일 전략이. 이래서 우리 국민들이 틀림없이 앞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통일해야 되는데 그 통일은 그냥 입만 노래만 부른다 해야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통일 전략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세 번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 대학생 여러분, 코로나19 잘 극복하십시다.